안녕하십니까. 자, 3월 18일 토요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 시세표를 올려놨어요. 보니까 보기 되게 좋죠. 네, 이거 일봉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방금 전에 이제 이게 바뀌었는데요. 9%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예, 9% 넘게 급등을 했어요. 지금도 상승세 유지되고 있죠. 급등이네요. 보세요. 이게 지금 지난 3월 10일입니다. 11일 요때까지만 해도 2,700만원대였어요. 2,700. 지금 얼마예요? 3,600. 900만원이 오른 겁니다. 900만원이. 와, 35% 폭등이에요. 35% 폭등. 대단하네요. 네. 자, 지난 밤새 미국 증시가 또 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전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어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래서 좀 이제 선물이 약세로 끝났고 시장이 또 은행주들의 이제 불안으로 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은행주는 약세인 반면 IT 기술주들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뭐 상대적으로요. 예, 그동안 이제 그래 왔죠. 나스닥이 4거래일 연속 올랐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지난 밤새는 나스닥도 0.7% 정도 하락해서, 물론 S&P나 다우지수에 비해서는 뭐 선방했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최근 반등세는 시장은 꺾였다거나 뭐 죽어가는 그림은 아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추세는 어찌됐건 반등세, 상방이다. 상방이 강하다. 결론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더 얌전한 편입니다만은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네, 출렁출렁합니다. 널뛰기 장세라고 그러죠. 하루 오르다 하루 빠졌다 뭐 이런 아주 어려운 그런 장. 물론 그 전에 이제 빠졌다가 지금 바닥을 다지는 중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뭐 계속 출렁출렁입니다. 어렵죠. 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장이라면 사실 우리가 이제 정말 그렇게 출렁출렁이라면 빠진 다음날 우리 증시 열리면 저점에서 사라, 그죠? 예. 빠지면 사라가 요즘 정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패턴입니다. 흐름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거니까요. 지난 밤새 미국 증시가 또 좀 조정을 받았던 거는 물론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있었지만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지방은행입니다. 이전에 SVB 실리콘밸리 뱅크, 이거는 이제 미국의 16대 대형 은행이었죠. 대형 은행은 아니었더라도 지방 특수은행 중에서는 아주 규모가 큰 데였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 10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파산됐으니까. 근데 이제 또 지방은행 퍼스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이 지방은행이 또 이제 그 유동성 문제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150달러까지, 한 달 전에 150달러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2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5분의 1 토막 났다 이러는데, 전날 살짝 반등했어요. 미국의 11개 대형 은행들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3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유동성 공급하겠다 해가지고 반등 들어왔죠. 10% 반등 들어왔는데 지난 밤새 다시 또 32%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타 지방은행들을 끌어내렸고, 폭락을 시켰고, 대형 은행주들도 지난 밤새 하락을 한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한 4% 가까이 빠졌죠. 예, 이렇게 이제 뭐 JP 모간 3.7%, 뭐 웰스파고 3.9%, 3%대 하락이죠. 예, CT 3%, 이렇게 이제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 이제 그 은행주 비중이 높은 다우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였고요. 또 S&P 500도 약세였습니다. 예, 1% 남짓, 예, 1.1% 하락을 했고, 그러나 기술주들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애플 뭐 0.5% 하락 정도에 불과했고요.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잘 나갑니다. 예, 1% 넘게. 뭐 추세가 다르잖아요, 그죠? 기술주와 은행주의 추세가 다릅니다, 지금. 알파벳, 예, 1% 넘게 올랐고요. 예. 뭐, 이것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렇게 오르는 추세죠, 알파벳. 아따, 이거. 안 보는 게 낫겠어요. 예, 배당락 해놓으니까 그래프가 망가졌어요. 그 다음에 아마존, 예, 아마존도 배당락 해놓으니까 이래요. 이게 분봉으로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이렇게. 예. 이런 그림이었다. 예. 이런 그림이었다. 이게 알파벳입니다. 메타는 지난 밤새 좀 빠졌네요. 전날 올랐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그림, 뭐 크게 나쁘지 않구나. 예, 볼 수 있죠? 뭐 퀄컴이라든가 인텔도 요즘 잘 나가고요. 지난 밤새 1% 빠졌습니다만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예, 뭐 괜찮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밤새 2% 빠졌어요. 전날 오르고. 그래서 기술주,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탄탄하죠. 예, 전고점 돌파하려는 그런 추세 보이고 있고요. 예, 나스닥도 좋은 흐름 아직 유지되고 있다. 미국 증시 훑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은행주,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SVB 같은 데들이 이 파장이 미국의 대형 은행으로 확산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사실 조기 진화에 잘 나서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미국 당국이. 그래서 뭐 괜한 기우다. 제 판단은 그래요.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좀 뭐 건너머서 판단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내일 모레 22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제지하기 위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자꾸 안 좋다를 더 강하게 터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봅니다. 네, 일단 현재로는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하는 거, 이제 60%로 오히려 전일 80%에서 60%로 낮아졌어요. 금리선물 시장에서. 그리고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오히려 30%대로 올라섰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이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 이 난리가 사단이 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신호를 보낸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월 연준 의장 연설할 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50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었죠. 예,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이렇게 빠졌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금융권 이제 불안이, 금리 인상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뭐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은 왜 오르냐? 사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입니다. 그죠? 위험자산의 대표주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해석은 그겁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피난처로 피난처 맞나 이게? 예, 피난처로 이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이제 또 자금이 이 비트코인으로 피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피난처로. 사실 뭐 비트코인이 우리 이제 시장에서 원화로 보면은 말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 초만 해도 작년 말 올 초만 해도 2,100만 원이 깨지니 많이 했습니다. 그 지금 3,6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이 올랐어요. 비트코인. 아, 야, 무섭죠? 예? 무섭죠? 한 70%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사실 피난처를 하더라도 시장이 정말 불안하다면 비트코인으로 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금이 최고죠. 그죠? 예. 물론 이 대표적인 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 가격은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 시세는 오르고 있죠. 안전자산이니까. 또 하나 채권금도 지난 밤새 폭락을 했습니다. 예, 7, 8% 2년물 같은 경우 빠져서 6개월 내 최고, 이 최저야. 예, 작년 9월달 이후 최저.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채권은 안전자산이죠. 채권 가격이 오른다. 2년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일 모레 올리겠다는데 채권 금리가 떨어질까요? 올려도 조금 올릴 것이다.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다다랐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고 볼 수 있어요. 2년물뿐만 아니라 연준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10년물도 6개월 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뚝뚝 떨어지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환호하는 쪽이 있죠. 금리가 떨어지면 환호하는 쪽. 이게 이제 IT, 빅테크 기업들 아닙니까? 성장 기업들. 예. SVB 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그 SVB가 실리콘밸리에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쪽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 아니었습니까? 스타트업 기업 그럼 대부분이 이제 기술 IT 기업들 아니겠어요? 실리콘밸리가 자체가 그쪽이니까 태생이. 최근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얘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럼 대세가 이제 이전에는 금융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왔는데 그랬잖아요. 일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융주들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연말 이후 꾸준히 흔들림 없이 잘 나갔잖아요. 이런 테슬라 같은 것들은 이렇게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동안, 그죠? 기술주들이 잘 나갔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아니, 은행주들이. 근데 지금 아직 멀었잖아요. 애플도. 근데 최근에 기술주가 오르고 은행주가 밀리고 있다. 이게 이제 대세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대세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이제는 성장주 기술주의 시대가 온 것인가?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음 주 공략 종목을 뽑아놨어요. 다음 주 공략 종목을. 다음 주에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될 그동안 못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조급함이 있었던 로봇 관련, AI 관련 종목들을 섹터별로 해서 아주 그 섹터 중에서도 가장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안정적이다. 돈 수익성 좋고 돈 잘 벌고 또 수급 우량한 기업들로 해서 또 주가 너무 튀어있지 않은 종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 필기할 준비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배팅 들어갈 거. 미국이 이제 이렇게 뭐 금리가 정점론까지 나올 정도로 뭐 22일 날 있을 FOMC 회의에 대해서 오히려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미시건대에서 이제 발표한 지난 밤새 발표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요게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죠? 예,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에다 배팅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 지수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연준이 굳이 막 올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더 물가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니까. 또 하나, 밤새 이제 발표된 것 중에 제조업 생산, 지난달 제조업 생산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기업들 움직임은 좋네. 그죠? 예, 1월달보다 더 좋았고, 지난달보다 좋았고,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어요. 제조업이, 제조업 생산이. 사실, 지난 2월, 먼저 발표됐던, 이달 초에 발표됐었죠. ISM 제조업 PMI. 이것도 6개월 만에 이제, 기준선 50을 웃돌면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미국 경기가 말입니다. 경기는 살아나고, 물가는 안정이 된다. 좋잖아요. 그죠? 네. 이걸 싹수를 자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하는 사람들이.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 이러다 보니까 OECD에서, 지난번에 이제 OECD에서 세계 경제 전망, 성장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미국의 그 경기 성장 전망을 당초에 4개월 전에 예측했을 때 0.5% 성장으로 상당히 낮게 잡았어요. 간신히 플러스 성장 정도로 잡았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이제, 작년은 이제 2.1%인가요? 높았었죠. 근데 이거를 4개월 만에 상향 조정을 했는데 무려 0.5%에서 1.5%로 상향 조정해버렸어요. 1.0%나 높게 잡았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중국 전망치도 기존에 4.6% 성장 전망에서 5.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기분이 조금 꿀꿀한 거. 우리나라 성장 전망은 한국은 거꾸로 낮췄습니다. 낮췄어요. 기존에 이제 11월 달에 1.8% 성장을 전망했는데 요거를 0.2%포인트 낮춰서 1.6% 성장으로 낮췄습니다. 왜 전 세계는 다 올리는데 우리나라만 낮추냐? 사실 지난 11월 달 전망에서도 2.2%에서 1.8%로 낮춘 거였거든요. 0.4%포인트를. 근데 이번에 또 낮춘 겁니다. 이 지금 1.6%는 우리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전망한 수치입니다. 1.6%. 아직 이제 기존에 이제 IMF는 1.7% 성장을 전망했고 KDI는 1.8%를 전망했는데 이들도 아마 낮춰 잡지 않을까. 네, 더 밑으로. 정부보다 더 낮게 잡으니까 애들은 상당히 좀 꿀꿀합니다. 안 좋네요. 예. 다행히 내년도 성장 전망은 1.9에서 2.4로 상향 조정했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저기에서 얻어맞고 있죠, 지금. 네.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근로자들, 일반, 서민들도 힘들고, 참 힘든 판입니다, 요즘. 네, 너무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외식 어쩌다 한번 하려고 아니면 그냥 길 가다가 끄이 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식당들 중에 잘 되는 데는 여전히 잘 돼요. 동네 식당들 중에. 그 집은 여전히 손님이 있어.
근데 없는 데들은 어제 제가 나갔다 왔거든요. 한참 식사 시간인 6시 때였는데 손님 한 테이블 있는 집, 하나도 없는 집, 너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집들이 많더라. 참 힘들어졌습니다. 올해 한 해, 근데 희망이, 보여야 될 텐데, 더 힘들다는 전망들만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큰일입니다. 여기까지, 좀, 시황 관련해가지고, 큰 그림을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다음 주 최대 이슈는 20일 수요일에 있을 FOMC 금리 결정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 금리 이제 상한이 결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깜짝 놀랄 정도로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0.25% 인상은 그냥 지금 시장에서 가장 높게 전망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세계 증시, 주식시장의 어떤 트리거, 방아쇠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충격을 받고 꺼지든지 아니면 상승으로 튀어나갈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낙관론을 펴겠습니다. 또 하나,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우리는 ELW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출렁출렁 하는데 이렇게 또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리로 다시 또 반등 들어왔는데 월요일날 또 조금 빠지겠죠. 그러나 빠졌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월요일날. 모를 얘기예요.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FOMC 결과가 좋게 나오면 3302로 쌍봉까지 돌파를 시도할 것 같고요. 요게 돌파되면 340까지 갈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325 돌파하면 340. 그죠? 요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고 보자고요. 그렇다면 ELW 매매는 정말 재미있는 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판이. 이렇게 옆으로 행보할 때가 ELW에서는 배팅에서 먹을 게 없는 장이에요. 이거 정말 먹을 게 없는 장이고요. 이렇게 오르내림이 클 때, 이럴 때 우리는 수익을 내는 그런 좋은 찬스가 된 겁니다. 자, 지난주 우리 정혜원방 수익 월요일 날이요. 13일 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100만원도 안 된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15일 날은 100만원도 안 된 거 가지고 16일 날 보세요. 100만원 배팅 9시 18분에 했죠. 9시 47분에 또 하나 99만원 했죠. 9시 56분에 팔아먹고 10시 54분에 팔고 오후에 다시 들어가죠. 99만원어치. 그렇게 해서 3번 뛰었어요. 3번 16일날. 그래서 50만원 벌죠. 어저께는요. 어저께는 꽁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빈손으로 털 수 없으니까 일당벌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일당으로 그냥 10만원 벌고 땡쳤습니다. 매일 수익을 이렇게 내는 것을 올리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매일.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재미를 여러분 느껴보세요. 지금 4월물 들어서 매일 수익 요만큼 내놨습니다. 현재 일주일 지났죠. 일주일 지났는데 요번 4월물은요 만기가 늦어요.
4월 13일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4주가 남았어요. 4주면 그건 한 달이죠. 이제 남은 한 4주 동안 얼마나 잘 만들어 나가느냐예요. 예. 우리방, 행복한 우리방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방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가 뭐였을까요? 가장 큰 화제거리. 예, 우리방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는, 양도세, ELW 양도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ELW 수익금에 대한 세금 어떻게 내냐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익금의 10%는 옆으로 빼놓으십시오 했어요. 1년 동안 수익금에 그 중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내가 1년 동안에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11%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75만 원 정도를 내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고, 또 하나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가만 알고 보니까 회원님들 간에 이제 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삼성증권이나 뭐 이런 좀 대형 증권사들 수수료는 상당히 세요. 예. 뭐 100만 원어치 산 다음에 100만 원어치를 팔면은 수수료가 거의 뭐 한 7, 8천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래세는 없습니다. ELW는. 또 그 소형은행 증권사들 있죠. 아니면 온라인 전문 증권사들, 뭐 이트레이드, 이베스트나 뭐 키움이나 뭐 나무가나 뭐 이런 데들, 여기는 거의 1,000원도 안 나와요. 1,000원이 뭐야? 몇백 원 나와요. 몇백 원. 예. 그 차이가 무지하게 크더라. 그것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한 달이면 그게 작지 않아요. 큰 돈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한 투자를 야구해야 됩니다. 세상은 사는데, 그죠? 누구는 1,000원도 안 내는데 나는 뭐 무슨 떼돈을 번다고 수천 원을 내요. 뭐 10배를 내요. 한 10배 차이 나더라고요. 10배.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우리 방의 이슈거리, 화제거리입니다. 예. 같이 해보시자고요. 이런 고민 같이 해보시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 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 공략할, 우리가 이제 로봇주들이 무진장 올랐잖아요. 로봇주들. 특히 AI GPT 나오고 나서 그냥 챗 GPT 열풍에, 와, 어른 놈들은 어마무시하게 올랐으니까, 감히 뭐 근처에도 못 갔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그죠? 뭐 AI 관련주들 그 1년에 무슨 지금 최근 1년 동안 올 들어서만 뭐 막 300%씩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예. 뭐 코난테크 뭐 이런 것들, 코난 같은 이런 것들은 막 무시무시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좀 주춤하고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보세요. 458% 올랐었어. 고점이. 지금도 330%네요. 올 들어서.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예, 수두룩.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썰트룩스 같은 것들, 그죠? 이름들도 이제 다 생소해. 뭐 한국 이름 쓰는 데가 없어. 제가 여담으로 요즘 기업들 이름 전부 다 이제 영문이고 또 종목 수도 많고 하니까 외우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이름으로 찾아야지. 코드 번호도 다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말입니다.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 초짜 때 입문할 때,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죠. 그때만 해도 증권사 전광판이 전광판이 아니라 칠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칠판.
그 시절을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칠판이었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 애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면 손가락에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분필을 가지고 씁니다. 뭐 오르면 빨간색 글씨로 숫자 지우고 쓰고, 파란색으로 빠지면은 쓰고 지우고, 한 손에는 이제 지우개 들고, 머리 위에 스피커가 달려가지고 스피커에서 가격을 계속 불러줍니다. 종목들 쭉. 이게 칠판에 상장 종목이 다 한눈에 보일 정도니까. 근데 그 칠판에 써져 있는 종목들 이름은 대부분 한국식으로, 한국 사람들 이름이 세 글자이듯이 기업들 명칭도 네 글자였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전자, 그죠? 예. 럭키금성 뭐 이렇듯이 말이죠. 네 글자였어요, 다. 그리고 요 네 글자가 또 그때 당시 보면 신문에도 한자 쓰기가 많았거든요. 한자로 써, 한자로. 기업 이름을. 다 대부분 한자니까. 그래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쌍용양회를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 쌍용양탄이라고 읽어요. 탄자하고 회자하고 한자로 비슷하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했는데, 재밌죠, 그때 생각하면. 그때 종목들은 종목 코드도 무역주는 7, 8로 나가요. 대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건설주는 뭐 몇 번으로 나가고, 은행주는 또 몇 번으로 나가고, 앞 번호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외울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자릿수도 그때는 4자리밖에 아니었고, 지금은 뭐 자릿수도 6자리로 외울 수가 없죠, 그죠? 자, 이렇게들 많이 급등한 이 AI 로버트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모르면 이렇게 많이 가는데 나만 소외된 것 아니겠습니까? 뒤늦은 것 아니냐? 이제 무르익기 시작하는 거죠. 챗 GPT 이제 나왔잖아요. 자, 이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오픈 AI에 투자해가지고 챗 GPT가 나오고 발표하니까 이거를 구글이 보더니 아이고 우리 망했다 그러고 긴급 소집을 해서 발표를 부랴부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드라는 놈이었죠. 근데 실수를 했죠. 예, 거기서 오류가 나와버렸어요. 시연회에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구글이 창피를 당했는데 얘들도 이제 그만 보완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자사 검색 엔진 빙에다가 챗 GPT를 이제 올렸고요. 탑재를 했고, 오픈 AI는 이제 챗 GPT 다음 버전인 GPT-4를 발표를 했죠. 이제 그림도 인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진도 인식하고 손글씨도 인식을 한대요. 예, 그림도 그려준답니다. 자,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근데 미국만 하냐? 우리나라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중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중국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제 바이두가 어니봇이라고 하는 이런 로봇 어니봇, 얘가 이제 얘를 발표를 했는데 실시간으로 이걸 보여준 게 아니고 그냥 PPT 자료 화면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소수의 이제 신청자들 75,000명에게만 개방을 했대요. 아직 좀 미흡함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발표한 날 어저께 이 바이두는 중국 증시에서는 한 10% 주가가 올랐는데 홍콩 증시에서는 또 한 10% 빠졌습니다. 예. 또 알리바바도 중국의 알리바바 있죠. 알리바바도 중국판 챗 GPT를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제 뭐 여기서 뒤처지면은 영원히 밀려버리는 거잖아요. 검색 엔진 이제 이 챗 GPT가 일반화되면 구글이나 빙,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가서 쓰지 네이버 쓰겠습니까? 다음 가서 검색하고 있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로봇 관련주, AI 로봇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향후 먹거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여기다 그냥 써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미국 같은데 타겟이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BBC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BBC라고 누가 이걸 명명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첨단 기술 BBC라고 합니다. 영국 방송 BBC가 아니라 이 첫 번째 B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산업 삼성이 삼바를 이렇게 키우듯이 말이죠. 이 B는 바이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B는 칩, C는 칩,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배터리, 2차전지요. 배터리. 여기 배터리, 바이오, 칩, 요 세 가지를 다 갖춘 나라가 전 세계에 미국, 한국 정도래요. 미국, 한국 정도. 독일, 일본도 없답니다. 근데 미국이 그래서 한국을 먹어버리려고 그러는 건가? 한국을 괴롭히려고 그러죠, 지금. 네? 칩포 동맹이니 뭐니 하면서 칩 제약시키려고 그러고요. 예. 그 배터리 산업 쪽도 자국 뭐 IRA 뭐 이러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간다면 뭐 칩에 연결이 되겠지만 AI가 될 것 같습니다. AI.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간다면 로봇. 인공지능 로봇.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겠죠? 그죠?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겠죠. 지금도 뺏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규모 물류센터들, 이게 화면으로 잡은 거 봤어요. 쿠팡이었나 뭐 이런 거 보면 사람 없습니다. 로봇이 다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로봇이 부딪히지 않고 착착착착 합니다. 와, 무섭다. 느꼈습니다. 걔네들 밤새도록 해도 근로시간 규제 안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먼저 여러분한테 첫 번째 로봇 관련주 중에 AI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AI 챗봇 이런 것이 발달하다 보면 이 플랫폼 기업이 이제 수혜를 입겠죠, 그죠? XM을 그 중에 준비해봤습니다. AI 디지털 플랫폼 기업 하고는 뭐 비트나인이니 바이브 컴퓨터니 뭐 줌인터넷이니 뭐 딥노이드 많이 있습니다. 위지트 뭐 T사이언스 데이터 솔루션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 중에 XM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많이 올랐어요. 예, 연초에 3,000원대였습니다. 3,700원 뭐 하던 것이 6,000원까지 갔어요. 그랬다가 4,500원으로 예,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예, 반토막이라고 뭐 러퍼 봐주면 되겠네요, 그죠? 예, 오른폭에 반납하고 지금 다시 꿈틀거리고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치고 오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출렁출렁하면서 향후 전망 매우 좋을 것으로 보고요. 대부분의 다른 종목들보다 좀 안정성이 있고 특히나 이 종목은 실적이 매우 탄탄합니다. 김영인 대표는 돈 못 버는 기업 여러분 절대 하지 마라 그러죠. 돈 못 버는 기업 하지 마세요. 돈도 못 버는데 내가 내 아까운 피 같은 돈 투자할 겁니까 여러분? 예? 적정하는 기업에다? 그럴 거 아니잖아. 돈 잘 버는 기업도 세고 셌는데 성장성 갖춘 기업들도 많고 많은데 그런 기업 하세요. 이 XM은 실적이 매우 탄탄하고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도. 이게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이 이제 발굴을 하고 또 해야 되겠죠. 엑셈 실적을 보니까 네, 버벅거리는데 보세요. 적자 한 번 없죠. 19년 매출이 340억, 20년 390억, 21년 되니까 470억으로 늘어요. 영업이익은 60억에서 96억, 123억. 22년에는 아직 그 결과가 다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3개 분기만 나왔네. 3개 분기만 해도 300억이 넘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익도 예, 탄탄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탄탄한 기업으로 여러분들 하시라는 거예요. 얘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요거 하나 재료가 뭐냐면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많이 들었죠? 네? 네. 메타버스 서울. 이 메타버스 서울 요거 AI 기반으로 예, AI 기반으로 빅데이터 요즘 터라고 해야지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예. 이제 이거 서울에서 수주한 거니까 정부 사업 수주한 거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실적 산탄하다 그랬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주가 충분히 빠진 다음에 상승폭의 절반 내놨다. 여기다 그냥 글로만 쓸게요. 조정. 후 반등. 여기에다가 저는 또 항상 집어넣는 게 뭐가 있어요? 수급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수급. 예? 수급. 외국인이 최근에 이게 외국인이에요. 빨간색 선. 요거.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보십시오. 요거 외국인. 예? 계속 사잖아요. 그죠? 빨간색. 누가 사요?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파네. 수급 좋고 돈 잘 벌고 주가 조정받고 재반등하고 그림 죽이고 재료 빵빵하고 성장성 좋고 아주 좋죠. 자, 이런 종목 하나 첫째. 자, 두 번째는 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다음 AI 플랫폼 기업이에요. 다음 종목은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 야, 이 종목 참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얘는 저 정도 크게 받지 않고 다시 또 튀는데 얘도 연초에 6,000원 하던 것이 50% 올랐어요. 9,000원대로. 예, 만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다시 이제 만원 돌파할 거라고 봐요. 얘는 뭐 최고가 수준입니다. 주가가. 예. 너무나 좋거든. 내용이. 이스페타시스. 얘는 이제 그 챗 GPT 열풍 또 AI 기반 GPT 열풍이 불면서 클라우드 수요가 확대.
된 겁니다. 클라우드 수요. 그래서 얘는 그 AI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는 건데요. 네. 클라우드 수요 급증 수혜 AI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이에요. 원래는 이제 PCB 생산하고 했던 기업인데, 예. 지금, 얼마나 좋냐면,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밀려있다는 얘기예요. 일거리가 밀려있다. 사상 최대 수주 잔고. 여기다가, 영업이익이 말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3%가 급증을 했어요. 실적 급증. (153% 급증). 좋죠. 네? 그죠? 이렇게 좋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상승 추세고, 수급도 보니까 수급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좋은 것을 저만 볼 줄 아는 게 아니라 외국인은 미리 보고 이렇게 막 사들어오고 또 조정 조금 살짝 하려니까 최근 이틀 연속 기관도 적극 매수 45만 48만 주씩을 삽니다. 어저께 외국인 61만 주, 개인만 110만 주 팔렸어요. 뜯겼어요. 기타 법인도 사들어오네. 수급 좋죠. 실적 베리굿이죠. 대세 탔죠. AI. 거기다가 사상 최대 수주 잔고까지 남아있죠. 쌓여있죠. 뭐 바랄 거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거래량도 1000만 주나 돼. 빵빵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은 AI 로봇 관련주를 준비했죠. AI 로봇. 예.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뭐 코난테크 같은 거 아까 막 뭐 300% 급등한 이런 것들이에요. 예. 셀바세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막 엄청나게 셀바스 헬스케어는 얼마나 올랐나 보래? 셀바스 헬스케어 이거 보세요. 말도 못해. 올해 막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해 400% 급등했어요. 407%. 지금도 300% 오른 상태야. 이런 상태니까 이스페타시스는 이거 안 오른 거죠. 예, 안 오른 거죠. 올해 기껏해야 79% 올랐다가 지금 60% 오른 상태. 이래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봐둬야 돼요. AI 로봇 관련주들은 많죠. 원래 뭐 레인보우라든가 네? 그 어제 유로메카 같은 기업들은 또 상한가도 쳤죠. 유로메카 어저께 상한가도 쳤잖아요. 올해 얘 신생 기업입니다만은 올해 200% 지금 올라있는 상태. 200%. 뭐 레인보우 로보스틱 얘도 보세요. 올해 얼마 올랐나? 올해 297%라도 지금 250%. 이런 상태니까 AI 로봇 관련주도 또 얼마나 대단하냐 그걸 이제 알 수 있죠. 뭐 휴림 로봇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 다 있는데 저는 이들 중에 AI 로봇 관련주로 오픈베이스를 택했어요.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 얘는 안 올랐네. 그죠? 연초에 2,700원 하던 것이 오르기는 했죠. 안 오르지는 않았어. 4,200원까지 올랐었어요. 2,700원에서 4,200원이면 1,500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0, 70% 올랐다가 그러면 올해 60%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25% 올라 있으니까 다른 놈들에 비해서 안 오른 거죠. 그리고 요만큼 조정받았고 이제 남들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에 딱 보이는 거 빨간색 선, 외국인 매수 한번 보세요. 외국인이 사들어오죠. 어디에서? 주가 바닥권에서 조정받는 자리에서 딱 보여요? 얘들이 왜 살까? 보입니까? 왜 살까? 자, 얘 주봉으로 보면 이래요. 바닥입니다. 바닥. 그래도 한때는 7, 8천원 했던 놈입니다. 7, 8천원까지 했던 놈이에요. 지금 3천원대. 근데 이 오픈베이스가 AI 로봇 관련주인데, AI 로봇. AI 로봇주인데, 그 AI, IoT, 이쪽,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말들도 다 어려워, 그죠? 다 어려워. 그치만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또 이거 빨리빨리 적응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도 실적이 매우 급증하고 있는, 실적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는 충분히 조정받고, 주가 급등 후 조정 받고 반등. 또 외국인 매수세. 요거를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오픈베이스가 돈 못 벌면 안 한다 그랬잖아요. 실적 한번 봐, 그럼. 어떠나? 실적. 보세요. 매출이 2020년에 1,500억 했어요. 2019년도 1,500억. 근데 지금 얼마예요? 2021년에는 1,700억? 그러더니 작년에는 1,900억. 이익은요, 30억 하던 것이 50억, 80억. 계속 늘고 있죠? 20억에서부터. 이익이. 순이익도 마찬가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들 사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40만 주. 어저께 40만 주를 샀잖아. 그죠? 전체 거래량 200만 주 중에 40만 주 넘게를 순매수를 했어요. 이건 거래량이고 사고 팔고가 다 된 거고, 이거는 순매수니까 거의 외국인이 쓸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오픈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AI 로봇 말고 산업용 일반 로봇으로 한번, 얘들도 뭐 요즘 산업용 로봇 난리가 아니니까, 그죠? 스맥이라는 종목을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만나뵈려고 제가 종목 엄청 돌려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AI 로봇에 관한 집중적인 분석과 그 관련 기업들을 이 공략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스맥이라는 종목. 얘는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관련 기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스마트 팩토리 많이 들어보시죠? 스마트한 공장,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과 공장 자동화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겠죠. 수요가 증가하겠지. 요즘 대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더 성장성이죠, 이게. 실적이 크게 호전되고 있고요.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요. 지금 주가는 정배열 상태예요. 정배열 상태. 정배열 상태, 그죠? 주가 정배열. 주가 정배열 상태. 상승 추세잖아요, 그죠? 상승 추세. 아주 좋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거래가 늘고 있어요. 이전에 거래가 없었잖아. 지금 거래가 늘고 있어요. 움직임이 나온 거라 사람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거예요. 얘 실적도 보시면 보세요. 실적이 이제 적자만 나다가 막 빨간색이 적자잖아요. 적자만 나다가 21년까지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매출도 크게 늘었어요. 그죠? 순이익도 흑자가 났고요. 이런 턴어라운드라고 합니다. 이런 턴어라운드 기업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수급 아까 외국인 거래량도 어제 700만 주가 넘었으니까 외국인이 꾸준히 산다 그랬죠. 보세요. 꾸준히 사고 있는 그림은 아까 보였었고 지금 4일째 사고 있네요. 4일째 사고 있어요. 턴 들어오잖아요. 스맥. 그 다음에 AI 챗봇 관련주를 하나 또 준비했어요. AI 챗봇.
AI 챗봇 관련주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AI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근데 우리나라도 안 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죠? 네이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이버도 챗봇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이 네이버 챗봇이 서치 GPT인데, 서치 GPT. 자, 네이버가 2대 주주입니다. 오브제니요. 예. 네이버가 2대 주주고, 서치 GPT라고 하는 이 GPT, 그 챗 GPT를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네. 이 개발에 협업 중에 있습니다. 곧 발표되는. 발표라고 써야 되겠다. AI 챗봇 관련. 지난 1월 말에 1월 30일 날 상장을 해가지고요. 이거 따상 낸 놈입니다. 따상. 예? 따상했던 놈이에요. 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종목. 따상. 그리고 다음날 이제 출렁이다 더 갔어요. 8만원까지 갔어. 8만원. 얘 공모가가 18,000원이래요. 18,000원인데 8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상장 시초가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그죠? 예, 상장 첫날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어제 꿈틀거리면서 13%나 뛰어버리더라고. 예. 사실 어제 쭉 준비하면서 뽑아놨던 종목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5% 올라 있었는데 정가에 13% 오르고 끝났던데, 더 좋은 거죠. 뭔가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니까. 어쨌든 네이버가 2대 주주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2대 주자. 예. 네이버가 2대 주주인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예요. 마케팅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 줄여서 마테크라고 합니다. 여기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마테크 솔루션 전문 기업. 특히 이놈도 어제 거래량 28만 주인데,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에 계속 유입되죠. 거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작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로봇 관련주 5섹터로 나눠가지고 5개 섹터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AI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로 XM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으로 이수 페타시스를 했습니다. 네, 클라우드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특히 지난번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불나고 나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요. 그 다음 AI 로봇 관련주로 오픈베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오픈베이스 빅데이터 분석 예측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이 매우 제가 오늘 준비해 드린 종목들은 실적 매우 좋고 수급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재료는 다 로봇 관련 성장 기업입니다. 다음은 산업용 로봇도 눈여겨보자. 스맥. 이거 뭐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의 수요가 증가세 앞으로 쭉 이어질 것이고 지난해 흑자 전환된 턴어라운드 기업이다.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스맥. 마지막으로 AI 챗봇 관련주로 네이버의 뭐 그건 관계사라고 봐야 되겠죠? 2대 주주고요. 서치 GPT 여기 협업 중에 있다. 개발. AI 챗봇 관련주로 마테크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수급 좋다. 자, 이렇게 해서 5종목을 여러분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다음주 조정받을 때는 사라. 그죠? 시장. 다음주 전략은 이렇습니다.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지면 사라. 저점에서는 반등을 노려볼 만한 거고요. 아마도 그래도 22일 FOMC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출렁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출렁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같이 이런 행복한 우리 방에 동참하실 분들 주말에 가입하시고 월요일 아침 8시 반까지 오세요. 월요일 아침 8시 반까지. 일찍 오셔야 돼요. 늦게 오시면 아침 동시호가 배팅 들어가는 거 동참하셔야 되니까 같이 오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에 행복한 우리 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